들깨였습니다. 총 4월간 벌어진 염소 대학살. 결국 모든 염소가 죽고서야 끝이 났습니다. 소 160여 마리 중에 송아지 4마리만 골라 물어 죽였습니다. 어미소 앞에서 너무나 버젓이 새끼를 해치는가 하면 태어난 지 이틀밖에 안 된 피텅이의 목숨도 쉽게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참혹한 현장의 가해자는 모두 들깨. 전국에서 빈번한 들깨의 습격. 그 시작은 어디이고 과연 우리는 안전할까요? 들깨의 습격에 모든 재산을 잃었다는 한 사람. 끔찍한 그날의 사건을 마치 어제의 일처럼 기억한다는 그를 만났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모심을 때니까 5월 10일경인가 그때야. 와가지고 염소 밥을 주러 왔더니 염소가 다 누워있어.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죽었어 다 염소가. 그 어떤 예고도 없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게 하루에가 아니라 하루에 그날 한 20마리? 한 20마리 이상이 첫날 그렇게 됐어요. 첫날 사고 난 걸 보고 이제 이 CCTV를 이제 블랙박스를 설치를 했지. 차에 있는 걸 떼다가니. 임시 방편으로 달아놓은 블랙박스에 남겨진 진실. 전날 20마리가 넘는 염소를 죽여놓고 또다시 2차 습격을 벌이기 위해 나타난 녀석들. 역시나 들깨였습니다. 근데 그 개가 한 번 오니까 내가 3회에 걸쳐서 그런 공격을 당했는데 총 4월간 벌어진 염소 대학살. 결국 모든 염소가 죽고서야 끝이 났습니다. 한 마리가 이상하게 없어. 하도 없어가지고 없는 줄만 알았지. 낭중이 봤더니 이 밑에 있어. 이 밑에서 반은 잘려서 다 먹었어. 그렇게 그는 자식같이 키운 52마리의 염소를 허망하게 잃었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들깨들의 만행. 야생 동물이 사냥하는 것처럼 이들의 행태는 치밀하고 조직적이며 한치의 거스름도 없었습니다. 이거 염소 5년 키웠는데 5년 키우면서 처음이야 처음. 처음이면서 마지막이야. 수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남기고 그렇게 염소 농장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과 울분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데요. 저쪽에 보면은 매립을 다 했어요. 저기다 트럭으로 실어다가니 저기서 포크레인 판디까지 또 옮겨가지고 거기다 다 구덩이다 놓고서 매립을 했죠. 직접이요? 그럼 직접 했지. 누가야? 그거 해줄 사람이 누가 있어? 도와주는 곳 하나 없어 자신의 땅에 죽은 염소를 손수 묻어야 했습니다. 여기 지금 몇 사람도 이렇게 공격당한 사람들 있어. 거기 막 그 시청에서는 와가지고 그 피해 관련돼 가지고는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는 측면도 없고 뭐 여기 포획틀 네네. 멧돼지 포획틀 그거 하나 갖다 놓고서 갔어. 여기다가요? 예. 이 마을뿐 아니라 이웃 마을까지 지역 곳곳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들깨 피해. 걸리면 장난 아니야. 내가 겪어보니까 장난이 아니야. 그날의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농가 피해는 비단 소나 염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원래 닭을 키우던 자리가 키웠는데 여기 칠면조랑 닭이랑 키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렇게 단단하게 돼가는데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철망으로 울을 해놨어요. 해놨고 이제 이 정도 높이야 되는데 이 위로 개가 올라가가지고 밤새도록 긁어가지고 그 안에 개, 닭, 그 뒷날 아침에 오니까 다 물을 죽여놨어요. 몇 마리나요? 칠면조 5마리, 닭 9마리. 그것도 이제 이렇게 애완용으로 키우는 비싼 닭이 있었어요. 모든 가축이 사냥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작은 틈이라도 보이면 절대 놓치지 않는 들개들. 피해가 계속되다 보니 돌아다니던 들개를 직접 잡은 적도 있답니다. 제가 돌아다니는 개예요. 유기견을 데리고 키우고 있어요. 돌아다니는 개를 불쌍하다고 이제 데리고 와서 저렇게 못 죽이고 저렇게 키워. 왜 안 물게? 푸르나무 왜 안 물게도 모르지 그거는. 모르는데 이렇게 키우세요? 푸르나무는 다니면서 또 피해를 입힐 수 있는데 같이 이제 무리로 다니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푸른할 수 없잖아요. 그걸 데려와가지고 이런 안에 가다 놓은 거예요. 근데 이런 애들이 얘보다 작은 것부터 해서 큰 것까지 5, 6마리씩 막 무리져 다녀요. 이거보다 더 커요? 그 큰 건 얼마나 크다고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다. 그 동네 할머니들도 그래요. 무섭더라 하면서. 들개를 잡아도 죽이지도 다시 풀어주지도 못하는 현실. 사람과 들개, 우린 언제부터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되었을까요? 들개의 습격은 어느새 도심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성형 하나 보이지요? 어디요? 막 들개가 막 돌아다닌다는 있었어. 내가 키하던 것도 내가 한 13년 내가 참 새끼 못 낳고 수술 시켜가면서 내가 그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려오니까 물이 지게 버렸어. 주민들의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고양이들이 많은 곳이 있었나 할 정도로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 다 없어졌죠. 이제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카페 테크에서 근데 제 아이처럼 돌봐주던 아이인데 이 아이도 그냥 이제 그 습격 당해가지고 무려 길고양이 100여 마리가 들개의 습격에 목숨을 잃었답니다. 고양이 하나를 발견을 하면은 이제 거기 에워싸가지고 이제 어디로 빠져나갈 수 없는 이제 상황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공격하고 죽이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가 아니에요. 농촌에서 도심으로 이제는 사람의 생활 반경 안에서 벌어지는 잔혹한 사냥 행각. 사회성이 강하고 지능이 높은 들개는 이제 야생에 천적이 없는 최상위 포식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들개는 사냥해서 먹지 않고 그저 죽이기만 하는 걸까요? 현재 들개는 유기견들이 이제 야생화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1대, 2대, 3대 지속될수록 야생성이 좀 강해져요. 그리고 이제 사냥이라는 것들이 옛날에 먹이 활동이었는데 현재는 약간 먹잇감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어떤 사냥 놀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많이 해요. 얘네들이 10마리 정도가 전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중에는 이제 청소년기를 갖고 있고 교육이 필요한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또 자기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장능삼으로도 사냥을 하기도 합니다.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는 들개들, 그 실체를 동물TV 제작진이 추적해봤습니다. 들개는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들개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본격적인 추적에 나섰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말씀 좀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혹시 여기 들개가 돌아다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많지요. 여기 많아요? 내가 제일 많이 본 건 13마리를 본 것도 있고 어제 아래는 6마리를 봤고 어디서 보셨어요, 선생님? 혹시? 주로 보면 저 재개발 지역 쪽에 네. 그쪽에 있다가 네. 떼지어 다니죠. 추적의 시작은 부산의 한 재개발 지역. 들개 목격담이 시작된 곳입니다. 인적 없는 골목길. 사람이 떠난 곳엔 수산 한 마리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새 빈집의 주인이 되어버린 들개. 우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저 멀리 녀석들이 보입니다. 6마리 이상의 한 무리가 공사장 언덕 위에 나타난 건데요. 하지만 인기척을 느낀 들개들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듣던 대로 재개발 지역 곳곳에서 나타나는 들개들. 불빛 하나 없는 폐가가 즐비한 골목에서 한밤의 추적은 계속됐습니다. 사람이 다니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골라 자신들만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들개들. 그렇다면 들개는 어디서 온 걸까요? 완전 시내 쪽으로 이주를 하면서 키우던 개를 그냥 버리고 간 거예요. 다 버리고 가다 뭐 이것들이 이제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몰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있을 곳이 없으니까 이제 그 인근 산으로 아이들이 이제 올라가서 거기 이제 자기들 이제 주거지로 이제 생활을 하면서 또 거기에서 이제 새끼를 낳은 아이들은 이제 완전 야생이 이제 되어서 지금까지 있는 거죠. 사람에게 버려진 개가 들개가 되어 돌아온 현실. 주로 밤에 활동하는 들개는 동이 트자 자신들의 주거지인 인근 산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도 그 뒤를 따라 산에 올랐는데요. 안녕하세요. 저희 KBS 동물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여기 산책 자주 다니세요? 혹시 여기서 들개 보신 적 있으세요? 들깨가 지난 봄만 해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지. 예. 많이 씁니다. 많이 했어요. 우리가 지금도 몰라서 그러지. 지금도 혼자 지나갈 때는 무서워. 저 산에 사람 긍긍 짖을 때도 있고. 그 개가요. 이 가면은 지 새끼는 절대 안 내쁜데. 지금 어딘지 모르고 간다. 여기는 요쪽에는 없는데 요 고무태 요게 고무 여기요? 요 안에 요게 있고 저쪽 더 올라가면은 고개가 지금 고라니가 작년에 그 올 겨울이 그때 이제 이래 고라니가 그 한 두 마리가 죽었어요. 왜 죽었는가 하면은 이 개들이 몰아요. 고라니는 올라가는 건 잘 올라가는데 내리막길 서툴거든요. 그럼 개가 포위를 해가지고 몰아요. 모르면 그가 망이 있기 때문에 도망을 못 가거든. 그걸 딱 잡아가 뭐 하는가 하면 내장만 싹 빼먹어버려요. 우리는 산에서 들개의 위협을 받았다는 한 제보자를 만났는데요. 제가 저쪽에서 이제 이쪽으로 오는 길이었고 요쯤에서 이제 발견을 해서 이렇게 얘를 줄 잡아당겨서 안았고 그 순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자세를 낮추더니 저를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들개 때문에 공포가 되어버린 산책길. 저를 쫓아오는 게 분명했던 게 여기 앞에서 남자분들 한 두세 분 정도 개를 막아주셨는데 걔가 이렇게 피해서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저기 이제 사람들 쉬고 있는 그 평상에서 가족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잠깐만 여기 같이 있겠다고 저 개가 저를 쫓아오는 것 같다 이랬는데 그러고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보니까 저 산 쪽에서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별로 먼 거리가 아니네요 생각보다. 네. 주위에 사람들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태가 심각해지자 부산 일부 지역에서는 들개 포획팀이 꾸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더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리고 동물의 죽음이 또 생기기 전에 들개를 멈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등산객분들이나 시민분들이 개들과 마주쳤을 때 이제 위화감이라고 하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또 혹시나 있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들개 포획은 눈치 싸움입니다. 한 번 포획틀을 설치한 곳에는 다시 설치할 수 없을 만큼 눈치가 백단이라는 들개. 실제로 마주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근데 얘들도 어차피 사람들이 먹이를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먹이를 줌으로써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추운 겨울처럼 차갑기만 합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과연 우리는 들개를 마주할 수 있을까요? 가까이서 보니 우리네 반려견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혹시 이 녀석들도 누군가의 가족이지 않았을까요? 스스로 선택해서 들개가 된 건 아닐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 선택해야 했을 겁니다. 이 현실은 누굴 탓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습격을 멈출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